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 원칙 중에 최대 적은 무지, 탐욕, 두려움,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적은 희망 같네요. 희망을 버리고 시원하게 손절해버리는 게 진정 희망찬 미래로 가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후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7월 29일 월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장마 정말 지겹도록 긴데요. 8월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예측도 힘들죠. 그래서 저희 생생주도주톡이 지루한 장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피와 살과 돈이 되는 정보들 준비해봤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전화요. 오늘 처음에 항상 마지막에 소개하시더니 네. 그 주식시장의 피와 살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요즘에 그 장마처럼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참 지겹게 옆으로 행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피와 살이 되겠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도주톡의 활력소. 그래서 좀 비도 이제 그쳤는데, 네, 이제 좀 햇빛도 나고 이제 무더위가 또 찾아왔는데, 무더위가 찾아오면 그 짜증이 많이 나죠, 요새. 네.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 주도토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짜증이 안 나도록 제가 기쁨을 좀 불어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즐겁네요. 네. 안녕하세요 종각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종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박입니다. 네. 인사 나눠봤고요. 예, 잠시만 오늘 네. 그 최고운용 책임자이신 저희 대표님께서 네. 혓바늘이 나셔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에 참여하시기가 약간 힘든,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약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몰래 듣고 계세요 지금. 아이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주식시장 핫 이슈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일단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주제 또 언제 정했나요? 들어오기 상의도 전에. 없이. 원래 두 개 아닌 하나 늘었네. 네, 근데 그새 오늘 뭐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제를 좀 알려줬으면 미리 좀 제가. 네, 오세라 연구원이 나름대로 본인이 정한 겁니다, 이거 다. 네. 첫 번째 당황스럽네요. 주제가 일단 IT 업종 하락인데요. 주제죠. 2분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지고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빠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빠져도 너무 빠진다. 진짜 네. IT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한 4%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IT 쪽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어제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에 대한 리포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한 5%대 급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한 4%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IT 업종에 전반적으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안 좋은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IT 쪽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을 약화시키는 부분들이고, 3분기 그 IT 쪽 어닝에 대한 피크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IT 쪽이 우리가 지금 코스피 쪽이 전반적으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이 지속적으로 좀 약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1900포인트 쪽에서의 행보가 다소 좀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IT 쪽이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IT 쪽으로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시점에서는 우리가 IT 섹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국계 회사들이 안 좋은 리포트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좋은 리포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핸드셋 부분들이 좀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쪽에서는 빅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는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IT 쪽이 센티멘털이 약해지니까 이런 리포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이 IT 쪽이 전반적인 좀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IT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화학 쪽 섹터가 지금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아시아 시장에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전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고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볼게요. 왜냐면, 네. 제가 여기 그 오늘의 시장 이슈, 물론 IT 업종 하락에 대한 이슈는 저도 체크는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돼서 처음에 나올지 몰라서 지금 급박하게 인터뷰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좀 다른 분 먼저 그럼 생각하실 하면은 동안 생각 좀 정리 좀 할게요. 전문가님 저도. 의견 들어볼게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투자 의견 하향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BM이라든지 인텔, MS, 구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실제 절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IT 섹터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쪽은 안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과매도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국면이요? 예. 그러니까는 과하게 매도한다. 그렇죠. 예. 별거 아니네요. 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서 IT 쪽은 별거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아무튼 좀 과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권 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각 전문가님은 매수 의견이시고 제이슨리 전문가님은 아직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의견이신 거네요? 저는 분명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요 지지 라인들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 이탈을 했고요. 네. 전저점을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진입보다는 오히려 더 빠져서 더 저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시 돌아 올라올 때 매수 의견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기다렸다가요. 네, 뭐 종각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잡는 것보다는 사실 더 빠져서 이제 저점을 더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알고 거니까. 보니까 둘의 의견은 같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김 팀장님 충분히 생각하셨나요? 네, 충분히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저 급하게 좀 생각을 더 해봤는데, 네. 저는 이때 이제 예전에 이제 운용 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습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습관적으로 했던 이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저희가 했던 행동들. 왜냐면 제가 있던 곳은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 섹터에서 이렇게 이제 극명한 차별화가 요즘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IT랑 그 반대로 조선 화학 쪽이랑은 약간 좀 살짝 좀 다른 온도차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이럴 때 주로 하는 패턴들의 행동들이 일단 그 조선이나 화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선방한 업종 쪽에서 이제 비중이 작으면은 그쪽의 비중을 담아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그 업종 지수를 트래킹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뭐, IT는 네.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팔려고 해요. 왜냐하면 코스피 일단 코스피 아니더라도 다른 벤치마크에 맞추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화학 조선은 더 사들이고 네, IT는 할 수밖에 뺄 없고 것이다. IT는 사들이는 약간 네. 그런 형태의 그 매매 패턴을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매매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극명하게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현재 그 수급이 약간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쪽에 조금 더 근데 주로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피크일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하는 것까지 금방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수를 단순히 트래킹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조금 그 과매도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이나 화학이나 이쪽에 물론 현재는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쪽을 좀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I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면 금방 바닥이 곧 잡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IT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조금 바뀐 게 계기가 뭐냐면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네. 한번 사이클을 꺾일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현재 그 시그널 중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전체가 뭐 이미 이제 사람들이 다 보급돼 있고 교체 수요도 많이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이 완전 다운되는 시기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기가 이제 가시화되어 있죠. 일단 눈에 잡혀 있거든요. 2014년 이후로 눈에 약간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한 이게 약간 점점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거죠.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정고점 이상의 크게 기대할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약간 유럽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유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 그다음 조선, 그다음 약간 화학 뭐 이쪽도 살짝 걸쳐 있고요. 약간 유럽 쪽으로 포커스를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이슨리 전문가님 표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말씀 길으셔갖고. 미안해요. 네.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아, 미안해요. 우려감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그 하이닉스 그 올해 수급을 보면은 올해 개인이 오늘 제일 많이 샀습니다. 384만 주 이렇게 샀는데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서 진리가 있다면 개인들에게 최대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늘 개인이 산 게 정말 잘 샀다라는 평가를 뒤에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고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아주 좋게 본다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는 거고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IT 업종 하락에 대한 얘기는 다 나눠봤고요. 약간 결론을 제가 좀 잘 못 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결론이 안 나온 것 결론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제 결론은 그냥 IT 보지 말고 딴 거 보자. 이 얘기예요. 태양광 화학 전 아직도 그렇게 볼 이해해요. 때다. 네, 저는 IT 보지 말고 딴 거 보자는 얘기고 다음에 IT를 볼 때도 좀 나눠서 보자. 그러니까 IT를 나눠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비 투자 수혜가 있는 것들하고 기존에 하던 IT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모바일 스마트폰이 있는 그런 쪽의 핸드폰 섹터하고는 쪽이랑? 이제 조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금융이 다 차별화돼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도 봤을 때도 그리고 그 아까 그 후안칼로스 방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그 개인들이 매수할 때 근데 그건 약간 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 어차피 올라가면 개인들 또 팔아요 금방 그래서 금방 그 물량은 금방 팔리는 물량이라 그 부분은 약간 동의하기 힘들고 하여튼 결론은 그래요. 저는 제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핸드폰은 아직 멀었고 조선이랑 화학을 더 봐라. 조선화학에서 좀 수익 날 게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지금 IT 섹터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괜히 IT에 이제 돈 묻어두고 계시지 말라는 거죠.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주제 태양광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태양광이요? 또 두 번째 주제는? 네, 두 번째 주제는 태양광이에요.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디션 보는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요즘 강세죠. 근데 이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종각 전문가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서로 밀어. 네. 네, 뭐 태양광 종목을 저희는 실제 회원분들은 제가 차익 실현을 시켰어요. 오늘 네. 두 자릿수대로 차익 실현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중국하고 EU하고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 협의가 됐다는 부분이고 어떤 협의가 된 거예요? 패널 가격에 대한 하한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와트당 0.56유로로 이제 합의가 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태양광 업체 쪽에서는 긍정적인데 하반 경지성. 네, 하반 경지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는 중국 업체로 갈 것으로.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고요? 네네. 네. 오히려 중국 왜요? 쪽으로 갈 것으로 지금 좀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산업이 커지는 거는 좋은데
커지는 건 좋은데 일단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근데 오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서 기간을 얘기하자면은 조금 애매하고 좀 당분간 좀 과열권에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네. 네. 최순희 전문가님은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 관련주들이 요새 시장에서 하나도 이슈죠. 네, 뭐 오늘도 상한가를 두 종목이 좀 들어갔었는데 사실 이 태양광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던 시점부터 이제 좀 되짚어 본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EU 쪽에서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타결이 됐지만은 그 패널 가격에 대한 반덤핑 그 관세를 물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중국 기업들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내 태양 관련 업체들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대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EU와 중국 간의 패널 가격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그러면서 하한선이 마련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산업 쪽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관련된 수혜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사이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반덤핑 관련해서의 타결이 되면은 우리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례로 오늘 태양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널을 생산하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주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사이클로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지금 꺾일 기세는 아닙니다. 사실 쉽게 꺾일 기세는 아닌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뭐 OCI도 지금 뭐 2분기 뭐 흑전을 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핫한 종목이죠. 뭐 오성 LST라든지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웅진에너지 같은 에너지 같은 기업은 지금 지속적인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 움직이는 종목들에서는 지금 사실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움직이는 어떤 단순한 테마성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차라리 지금 오성 LST라든지 웅진에너지 같은 그런 종목들에 지금 불나방처럼 뛰어들기보다는 사실은 뭐 길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OCI라든지 뭐 넥솔로 OCI 머티리얼즈 같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요. 사실 지금 어떤 반사익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조정이 아마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한번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는 우리가 IT 쪽이 과매도 구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조정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템포 쪽에서는 한 번 정도는 손절을 좀 잡고 들어갈 볼만 한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근데 좀 사이클에 한 번 더 오르기에는 뭐 힘이 충분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왜 먼저 수혜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중국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 태양광 관련 쪽, 에너지 관련 쪽이 가격 면에서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저가 패널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관세를 물린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어떤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반사이익이 원래 국내 쪽으로 왔는데 중국과 이제 유럽과 이제 그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하한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저가 패널들에 대한 수요가 향후 쪽 유럽에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전개하기 위해서는 저가 패널 쪽으로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아무래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네, 저는 좀 이제 여기서 생각을 동의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약간 다르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게 약간 좀 달라요. 아주 다르진 않고 약간 다른 게 일단은 보면은 쿼터를 부여받았죠. 하한선을 지키고 쿼터를 부여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 제재 원래 반대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이번 분쟁 타결 거의 확정되거나 거의 다름없이 거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 경기에서 확보한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저가 업체들 같은 경우 태양광 업계 구조조정이 하나 있어야지 태양광은 완전히 이제 다시 그러니까 공급이 확 다운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는 약간 이제 상품 선물 가격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상품 선물 가격에서 일단 유가가 올라가 주면 태양광은 수요가 생깁니다. 수요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밸류 체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쪽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유럽 수출이 약간 지속될 거고, 그럼 어째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수입이 좀 늘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셀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이익은 좀 제한적이긴 해도 그래도 제품 가격 안정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볼 거면은 태양광을 볼 거면은 묻어둘 만한 종목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나. 유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여기서 유가가 디플레이션이 계속 더 생겨서 다시 유가가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안정화돼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타겠지만 유가 레벨대로 보자면 현재 태양광이 괜찮은 레벨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럽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 해외 업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디스카운트 돼 있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 네. 근데 그 디스카운트가 좀 해결돼서 약간 키 맞추기 정도로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키 맞추기 정도로 단기적으로 노리고 중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좀 사이클 한번 타가지고 좀 약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수익 크게 날 수 있다. 저는 다음에 이렇게 조정 보고 있습니다. 나올 때 네. 그때 들어가라. 아니 뭐 지금 조금씩 사 모으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중국 구조조정 그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중국은 태양광, 그러니까 현재 어디나 똑같아. IT도 똑같고 태양광도 똑같지만 일단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된다 싶은 사업 있잖아요. 네. 예, 너도 나도 없이 다 뛰어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일단 하는 사람이 많고 공급이 많아지면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더 떨어지죠. 만든 단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사업성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떨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업체들 살아나오면 거기서 이제 공급은 안정적이 되고 수요는 지속되거나 좀 늘어나면은 가격은 반등하고 수혜는 나머지 살아있는 업체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중국 태양광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2차전지예요. 또 2차전지도 있었어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두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시험 보는 거 2차전지 같아요. 짧게 하시 짧게. 짧게 할게요,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강세인데 왜 올랐는지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조이슬리 전문가님 먼저 해주세요. 네, 눈치 보고 있었네. 눈 안 마주치려고 했었는데, 네, 눈이 마주쳐갖고. 오늘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전기차랑 ESS 두 개로 정리가 되는데, 오늘 그냥 BMW에서 전기차 i3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공개 때문에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SDI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5장 들어가면서 또 삼성 SDI에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유럽 ESS 시장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국의 SNC사의 ESS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ESS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승자는 ESS하고 전기차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전기차가 좀 우세하지 않았나. 네, 장 막판에 이제 ESS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좀 꾀하다가 사실 좀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피엔트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네. 그다음에 PNE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장 막판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전기차가 불을 지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불을 지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불이 다 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실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어떤 시장 분위기가 사실 이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떤 향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베팅을 하는 성격이 지금 2차전지 쪽에 좀 강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탑픽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뭐 SDI도 마찬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PNT 같은 종목들 세 종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뭐 단전 이 세 종목이 탑픽군의 종목으로 발군에 지금 뭐 상승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칭찬받아도 마땅한 부분이고요. 네. 2차전지 관련 쪽에서는 지금 테마성에서는 한 차례 붐이 한번 불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는 추세로 한번 가지 않겠느냐.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뭐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정시마다 이거는 반대로 피라미딩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추세로 제가 지금도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계속 진입을 해야 된다는. 네, 지금은 말씀이시죠? 추세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지금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한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우리가 좀 더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각 전문가님은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약간 확산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으로.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다른 종목들로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쪽 섹터 분들은 좀 약간 중장기 마인드를 가지시고 꾸준히 좀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천 팀장님도.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되는 거는 유럽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보자면,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전기차, 뭐 화학, 뭐 이게 다 약간 연결이 돼요, 전부 다. 전부 싹 그러네요. 연결되거든요. 이게 싹 연결되니까 저는 이쪽은 상당히 적극 찬성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공격적이면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아주 길게 보실 분은 태양광, 그리고 지금 좀 리스크 좀 적게 가져가시고 좀 수익은 좀 어느 정도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다음에 무난무난할 수 있는 거나 2차 전지.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IT는 조금 저는 IT는 요즘에 좀 별로 밉상이라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차피 한 8, 90불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 전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좀 맞는데 저도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종목으로 보면은 2차 전지도 괜찮다. 짧은 호흡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지금. 다 괜찮은 거네요. 2차 전지는 괜찮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주식시장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갈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7월 30일 화요일부터 이틀간 카우보이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FX 외환거래 전문가 출신, 글로벌 증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의 찬스. 일진 머티리얼즈 46%, 아이마켓 코리아 27%.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발굴 비법을 꼭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틀간 냉철한 판단력과 차분한 리딩 능력을 갖춘 증권업계 최고 인재, 냉혈단심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추세를 놓치지 않는 뛰어난 안목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한 최고의 수익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TV, 슈원넷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럼 생생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하셨을 주도주 평균 수익률 알려드릴게요.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
10.13% 나왔습니다. 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좀 떨어졌네. 시장이가 떨어졌네. 떨어지고 있어요. 어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네요. 네. 시장이 조정 나오니까. 네. 네. 저희 코스피 수익률은 4.31%인데요. 두 개 비교하면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고 있네요. 네. 잘 나오고 아직까지 네,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해요. 괜찮아요. 근데 다, 네. 아니, 조금 떨어졌어요. 네, 조금 떨어졌어요. 뱉어낸 게 아쉬워서. 네. 네. 일단 그럼, 매일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일단 약간 골칫덩어리 3인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9.70%의 수익률로 나왔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할 말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IT는 네. 일단 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네, 하이닉스는 일단 주도주에서 우리가 뭐 손실을 유일하게 지금 거의 뭐 가장 크게 본 종목인데 일단은 빼고 가죠. 네. 빼는 게 네, 좋을까요? 손실을 주도하고 있어서 지금. 네, 빼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좀 잡으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IT 쪽 센티미터가 약하기 때문에 네. 좀 밑에서 다시 잡든가 아니면은 뭐 솔직히 뭐 SK 하이닉스 한 종목 다른 종목은 충분히 상세가 됩니다 지금. 네. 포테이토 시장은 상세가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빠진다고 해서 저희 수익률에서 저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 매도 시점에서 수익률 다 나오죠. 계좌 수익률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주도주에서는 그동안에 좀 우리가 실적까지만 보자라고 했었는데 전 하이닉스 네. 빼고 하나 넣을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빠질 종목도 오늘 좀 있죠.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대로 하이닉스는 빠지는 걸로 어떻게 동의를 예, 저는 중급전문가님도 예전부터 동의하시나요? 싶었으니까. 네. 이제 보내줘야겠어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지금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내는 걸로. 대피해.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골칫거리죠. 골치라고 하시면 좀 그래요. 좀 속상한가요? 속상한 종목이 속상한 종목. 네. 두 번째 종목 윈스테크넷이에요. 윈스테크넷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좀 크게 많이 빠졌죠. 사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오버 이슈가 좀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채널선을 좀 이탈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윈스테크넷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이 좀 깨졌죠. 좀 깨졌죠. 전분기 대비해서 좀 깨지는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렇으면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윈스가 실적이 좀 2분기에 좀 안 좋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윈스테크넷이 과연 나쁜 기업이냐라고 또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윈스테크넷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좀 갖고 가고 싶은 종목이긴 하나 사실 오늘 나왔던 장대 음봉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지난주에서 나왔던 오버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좀 열렸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윈스도 지금 뭐 기술적인 이평들을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스도 주도주 쪽에서는 일단은 뭐 손실 부분을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뭐 3% 정도 네, 손실인데 저는 좀 이거 윈스를 나중에 좀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많이 뺀다면은 윈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네.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좀. 오늘 아쉽게 빠지지만은 언제든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참 효자 종목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6,000원대부터 저희가 실제로 발굴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트레이딩도 정말 많이 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종목인데 꼭 이럴 때 실패를 하네요. 네. 그래서 두 종목 마이너스나 종목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부 슈맥스를 수익 실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슈맥스를요. 네, 굉장히 14.41% 정도 올랐는데 네. 늘 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근데 저희 후보 리그가 탄탄하기 그래요? 때문에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휴맥스를 그럼 수익 네, 실현하는 이 구간에서 거예요? 오늘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하면은 뭐 상쇄되지 않을까? 네. 휴맥스를 오늘 수익 실현하게 되면 저희 13.14% 수익이 나는 거죠. 네, 14.14% 정도 수익이고 4.1%. 네. 그렇다고 윈스랑 뭐 하이닉스의 손실 부분들은 슈맥스 한 종목으로도 충분히 상쇄가 되죠. 상세 대사가 나가는 거. 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로 하고 안 된 건 얘기하지 말고 이제 잘 된 거를 좀 마지막 분명히 하나도 가보죠, 얘기할게요. 가격이 너무 많아요. 한동전이요. 종근당도 오늘 참 잘 종근당 갔는데. 오늘 신고가 돌파했죠. 네, 종근당, LG 아웃시스. 종근당이랑 LG 아웃시스 효자 종목인데요. 종근당은 지금 거의 30% 가까이 왔고요. LG 아웃시스는 거의 40% 가까이. 네. 그렇게 호텔신라, 삼성, SDI도 거의 뭐 네. 25%, 괜찮죠. 20% 정도 네. 하고 있고요. 이거 두 개는 수익 실현 안 하나요? 네, 이거는 더 갈 수 더 있는 갈 수 있을 더 가나요? 거라고 봐요. 네.
이거 지금 팔았다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LG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요. 예, 일주일 만에 팔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40%에서 50 가는 거는 금방입니다. 네. 그렇기 좀만 때문에 움직이면 돼요. 네, 좀만 움직이면 금방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그랜드한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은 좀 홀딩하는 습관도 우리 개인들이 좀 길러야 됩니다. 사실은 예. 10% 20% 났다고 팔고 싶어서 마우스에 손이 가는 그런 네. 습관들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랜드한 수익률을 끌고 가는 그런 습관도 그런데 손이 가시는 분들은 네. 지금 그 올해 좀 큰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우스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 손절할 때 마우스가 손이 예전에 가야 이런 경우가 되는데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투자자분은 그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계속 그 트레이딩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저는 그분 그 머리 환기 차원에서 좀 여행을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종목을 사놓고 여행을 가셨더니 예, 그리고 한 2달 뒤에 오셨는데 따블이 나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좀참 마우스선을 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럼 오늘 3개 종목이나 빠지게 되는데요. 후보리그 그 다음에 그 종각전문가님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네, 할 얘기가 있을까요? 아, 네. 한전 지금 계속 거북인데요. 네, 사놓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아래쪽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거북인데 KT로 좀 교체를 좀 했으면 합니다. KT는 살짝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KT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KT 정도? 네, 이렇게 교체로. 한국전력 자리에 KT 넣는 걸로 하는 걸로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자리가 좀 많이 잘려서 근데 한국전력이나 KT는 뭐 크게 비슷하긴 한데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임 같은 경우는 KT가 좀 더 통신 섹터가 오늘도 강했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KT가. 네, 좋습니다. 네. 빠지는 자리에 혹시 후보리그에 있는 거 어떤 거 넣을 거 있나요? 저는 한 가지 뭐 이거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하이닉스를 빼고 갑자기 이걸 또 넣는다 그러면 또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로 어떤 하이닉스 거요? 빼고 저는 원익 IPS나 아니면은 유진테크 두 종목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원익 IPS나 유진테크요? 네, 고민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서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뭐 어떠신지 생각은 유진이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유진테크는 많이 올랐죠.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네, 유진테크가 오늘 한 4.67% 정도 그래서 올랐네요. 그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약간 생각을 좀 살짝 바꿔봤고 이상하게 요즘 장비주들이 좀 마음에 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전문가님들은요? 뭐 후보리그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MDS테크가 지금 뭐 보합권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올려도 좀 갈 것 같다. 지금 이 네. 분위기에서 뭐 새롭게 MD스테크는 시작하는 반등이 빠르게 나왔어요. 네. 상당히. 시작하는 분위기로 NDS테크를 뭐 빈자리 한국전력 자리 빼고 네. 아무 자리나 네. 좀 넣어주면 좋겠다. 네. 형제 마의 자리. 휴맥스 자리 괜찮은 것 같아요. 휴맥스 네, 수익 지원하고 괜찮죠. 네. MDS테크가 들어가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하이닉스 자리도 마의 자리 같은데 이 자리에 유진테크나 원익 IPS를 넣나요? 아니면 요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들어갈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죠? 그럼 KT가 일단 들어간 거죠? KT는 한전하고 교체고요. 네. 교체로. 그리고 MDS테크 들어갔고 두 종목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네. 두 종목. 네. 이제 그 휴맥스가 빠진 자리에 MD스테크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좀 잠깐 보류 이 자리는 보류하시고 금융섹터 쪽. 한국전력이 KT로 바뀌는 KT 로. 거죠. 그리고 윈스테크넷 자리에는 윈스테크넷 누가 자리에 들어갈까요? 이 자리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이 자리에 유진테크나 원익 IPS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때 종각 전문가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셨고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윈스테크넷 자리에 하나금융지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이닉스 자리도 이거 이 자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이닉스 자리가 이제 하나 남았네요, 빈자리가. 유진테크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유진테크 괜찮은 것 같아요. 유진테크에 대해서 기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길어지니까 네. 제가 그건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미 새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전에. 네, 새로 편입된 종목은 KT, MGS테크,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유진테크 이렇게 4개가 들어왔는데요. 또 혹시 후보 리그에 올릴 만한 종목, 괜찮은 종목이 있으신가요? 후보 리그에 저는 그 후보 리그에 지금 떨어진 종목을 넣고 싶어요. 윈스테크 네, 내고 한국전력 이런 거요?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제가 나중에라도 후보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후보에 좀 약간 담가뒀다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완전히 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후보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현대차를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한국사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품주 쪽에서 사실은 우리 종결전문가님이 이제 우리 산업을 이제 매수하셔갖고 큰 수익을 큰 수익이 났죠. 보셨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SL이라는 종목, 뭐 우리 산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전장 부품 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자. 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SL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후보 리그 쪽에. 지금 SL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중국 자동차 규제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다가 지금 좀 빠르게 지금 돌아 올라오는 지금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도 지금 뭐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L 같은 종목은 뭐 사실 매출차가 국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기업들까지도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SL도 괜찮죠. 종각전문가님은요? 저는 요즘에 YG 엔터테인먼트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왜냐면은 실적도 제가 봤을 때 엔터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한번 퍼지면 또 엄청 사업성이 되는 네.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좋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 엔터. 동의하시나요? 네, YG. YG도 괜찮아요. 괜찮죠. 엔터주 하나 있으면은 저도 후보예요, 네. 후보. 네. 예, 후보. 엔터주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럼 카를로스 박 연구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저는 뭐 좀-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농심 넣고 싶다는 말씀을 농심이요? 농심. 이슈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농심이 뭐 미국에서 뭐 당합해서 음. 소송을 건다는 그 악재가 있었는데 장중에 낙폭을 그날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그 악재라서 뭐 장기 주가에는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후보 리그에 오를 3개 종목도 나왔네요. 일단 윈스테크넷이랑 뭐 하이닉스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 후보 리그에 뭐 넣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빼고? 일단 후보 리그로 강등시켰다가 네. 네. 하이닉스는 아예 빼고 일단 하이닉스는 좀 빼고 하이닉스 빼고 시켜서 하이닉스 빼고 하이닉스 아예 빼버리고 찍혔어. 지금 휴맥스는요? 네, 휴맥스는 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네. 일단 다시 안 볼 종목. 일단 수익 실현한 거는 일단 빼고 일단 빼고 그러면 후보 리그에 또 들어갈 종목이 SL, YG 엔터테인먼트, 농심, 그리고 윈스테크넷, 한국전력. 이거 SL하고 SM하고 헷갈리겠어요. SM하고 SL하고 반드시 다르다는 네, 거. SL이라는 거. 네. 네. 5개 종목이 들어갔네요. 네. 그래도 좀 다시 좀 네. 재편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포트가 주도주 20선 정도가 향후 한 3분기에 그랜드하게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긍정적인 좀 생각이 확 들어요. 네. 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네. 네, 시장 대비 정말 강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이닉스 한 종목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였고, 대부분이 뭐 두 자릿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트는 뭐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저희가 그 수익률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저희가 그 수익률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청취자분들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살짝 원래 12%까지 갔다가 조금 살짝 미끄러졌잖아요. 네. 한 2% 정도. 네. 물론 시장보다는 뭐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저희가.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왕창 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 거고요. 마침 딱 그때 되니까 멘트를 던진 것 뿐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도주 20선도 오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생생 증시 일정 알아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중요한 일 어떤 게 있나요?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이 네. 소개를 해주세요. 증시 일정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이거 별로다 그런 얘기만 했는데 일단은 화요일에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밤이죠. 미국의 이 주택 지표가 나옵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업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의 그 SK텔레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주도주에도 있는 종목이죠. 한국타이어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긴장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내일 밤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각 잡고 기다려야죠. 화이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약회사 R&D 비용 다 합쳐도 화이자 못 따라간다고. 그 비모시기 그 회사인데 아무튼 이게 이제 내일 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그 FOMC 회의. 일본은 뭐 이렇게 별 내용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31일 수요일에는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역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게 그 월 초가 되면 바로 나오는 지표죠. 네. 그리고 뭐 월 초는 수두룩합니다. 이때 뭐 이제 그 PMI 지표 그 저번 그 주에 이제 예비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 뭐 확정치 그 PMI 발표가 되니까 요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뭐 조선업 현재 뭐 사실상 대장주죠. 삼성중공업 정도 그리고 음식료 대표 기업 CJ 제일제당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네요. 네. 중요한 시작지는 일들이 정말 재밌어요. 많아요. 네. 좀 다이나믹하죠. 근데 지수가 별로 크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아서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뭐 전문가님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뭐 시장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IT 쪽 섹터가 좀 죽다 보니까는 이런 뭐 지수가 좀 하방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하지만 오르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 우리 회원 여러분들 꼭 아셔야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주도주 쪽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나 종목군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눈을 돌리기보다는 사실 이 주도주 토크를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신 이후에 이 종목군들 내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우리 후안 칼로스 박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좀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카페에도 있죠. 카페에도 다 있기 때문에 카페의 내용 참고하셔서 일정 부분들이라든지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것은 좀 확인을 하셔라. 네. 그 정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종각 전문가님도. 네, 오늘 일본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그 자금들이 조금 빠지면서 이제 환율이 조금 강세가 됐어요. 엔화가. 그래서 100엔대 밑으로 좀 떨어졌고 그러면은 결국 자금은 우리 시장으로 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IT 섹터가 지금 센티미터가 좀 안 좋긴 한데 만약에 3Q 때 실적이 또 좋게 나온다면 저는 급격하게 또 IT로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에게는 좀 긍정적인 여건들이 좀 형성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희 주도주톡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다라는 말씀 좀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BMS 스탁유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확인을 바랄게요. 네,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 그 메이저 TV, 그 다음에 밥 TV, 그 다음에 슈원의 사이트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